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빅데이터의 그죠? 머신 러닝에 대한 개념들 쭉 살펴봤고, 그치? 머신 러닝의, 그치? 분야가 뭔가, 기계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그쵸?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금 예를 들어보면 쉬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쵸? 쉬운 걸로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머신러닝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다는 거, 그치? 머신러닝은, 그치? 머신러닝 학습하는 방법은 기계한테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의도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쵸?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의도된 결과. 이러이러한 거는 계약, 이러이러한 계약, 이러이러한 건 계약. 그래서 요렇게, 기가 요렇게 생기고, 요것이 요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을 원인을, 그쵸? 원인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그치? 그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치?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그 원인을 가지고 또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야. 원인을 찾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원인들의 조합의 결과가 의도된 결과와 최대한 같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반복, 알 때까지 반복, 무한반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컴퓨터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사람이 지식을 얻는 거와 똑같이 컴퓨터도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시켜서 그 결과를 알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1000번, 2000번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개도 마찬가지냐. 개한테 내가 어떤 거 훈련시키려면 앉아라는 걸 시키려면 계속해서 요건 앉는 거 앉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 그래서 한번 앉으면은 먹이 줘가지고 또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쵸? 강화 학습시키는 거잖아. 그치? 또 의도된 결과 Y를, 결과값이에요.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지금 찾아가는 거야. 원인은 보통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치? 개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고양이를 예를 들면 고양이의 특징은 얼굴이 둥그렇고, 눈이 동그랗고, 그치? 시험이 낮고, 귀가 쫑깃하고, 그치? 털이, 그쵸? 북실북실하고, 꼬랑지가 길고, 그쵸? 몸통의 길이가 얼마고, 다리가 짧고, 뭐 이런 특징들을 줄 거 아니야. 그런 원인들이 있어. 그 원인은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은 그런 유형의 것들을 보면은 이게는 고양이야 이렇게 맞힐 거 아니야. 그 Y는 고양이야 그러는 거고, 원인은 고양이에 대한 특징, 값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쵸? 여러 개의 X와 Y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쵸? 그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한다. 그 찾은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의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치? 모델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머신러닝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한번 이제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 하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 만든다는 건 뭐야? 이거는 컴퓨터한테 지식을 주는 건 아니죠. 컴퓨터가 작업하는 작업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 지식을 주는 거 아니죠. 컴퓨터한테 C나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다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한테 일을 처리하는 명령 순서들을 나열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주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대로 처리해서 결과를 아웃풋을 주잖아. 그걸 갖다 우리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정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것을 계산한 결과가 뭘까? 이런 것을 우리 프로그램대로 처리해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그쵸? 데이터를 입력해서 미리 정해진 순서, 프로그램대로 처리해서 그 결과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기가 컴퓨터잖아요. 기존에 우리 프로그램 랭귀지는 이건 뭐야?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쵸?
그럼 컴퓨터가 스스로 동작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생각한 대로만 그냥 정해진 방법대로만 컴퓨터가 처리해서 결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머신러닝은 어떤 거냐면 봐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주는 거야. 입력하는 데이터들을 쫙 줘. 많은 데이터들을 막 줘. 그쵸? 고양이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막 줘. 그래갖고 막 특징들을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그쵸? 몸짓은 어떻고 이런 것은 고양이다 이렇게. 그쵸? 아웃풋도 줘. 고양이야. 이런 건 고양이야. 라고 하는 이 아웃풋을 갖다 우리는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아웃풋을 이런 것들을 줘. 이런 거는 고양이고 이런 것도 고양이고 이런 거는 고양이야. 또 이렇게 생긴 건 개야.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막 줘. 컴퓨터한테. 그쵸? 그러면 고양이를 그쵸?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얘가. 프로그램을 짜. 얘는 결과로서 아웃풋으로 해서 결과 값을 만들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고양이와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룰을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그치 만들어. 누가? 컴퓨터가 만드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 이 만들어진 거니까 얘를 갖다가 놓고서 여기다가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면 고양이야? 개 사진을 주면 고양이가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 이 프로그램이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된 결과 모델을 만드는 게 이게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델 또는 룰이라고 그래. 룰.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룰.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룰. 모델이라고 그래. 모델.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옆에 거 한번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 그치? 우리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2배를 곱하는 프로그램을 짤 거야. 우리가 사과를 하나 사면은 그 가격은 2배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짤 거야. 우리 이제 이거 파이썬 프로그램이죠? 파이썬.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나요? 파이썬 프로그램이잖아요? 파이썬은 우리 빅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 또 인공지능 AI에서도 많이 쓰는 거야. IoT에서도 많이 써요. 파이썬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우리 빅데이터에서도 쓰고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쪽에도 많이 쓰는 거야. 파이썬에 이렇게 인포그램, 스캔F 그래서 C 언어와 똑같이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들이는 거야. S 값을 받아들여라. S 값을 정수로 만들어서 2를 곱해서 Y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Y값 출력하라 이거잖아. 이렇게 내가 컴퓨터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명령 집합을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컴퓨터한테.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데이터를 입력받아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요런 일밖에 못하는 거야. 요 알고리즘밖에. 그러니까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를 만들 거잖아. 그치? 여기 1 곱하기 2 그러니까 2 만들어지겠죠? 내가 2를 넣으면 여기다 2 곱하기 2 그러니까 4를 출력하겠죠. 내가 3을 입력하면 6을 출력하겠죠. 4를 입력하면 8을 출력하겠죠. 이거 기존에 있는 컴퓨터 처리하는 방법이야. 아시겠어요? 그쵸?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이런 거 그쵸? 2 곱하는 프로그램 짜면 이렇게 짜잖아. 파이썬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기존에 있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거야.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죠. 지능이 아니지. 이건 사람이 시킨 거를 그대로 한 거지. 얘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과를 만든 게 아니잖아. 자, 그런데 머신러닝이 뭐 하냐면 그쵸? 좌표를 1,2 x는 1, y는 2야. 그쵸? 그 다음에 좌표 x좌표 x값 2, y는 4, x3, y는 6. 그러니까 이거는 y야. y값. 요거는 x좌표 x값이야.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왜 y가 2, 4, 6, 8이 되냐라는 것을 이제 컴퓨터 놓고서 어떤 알고리즘에서 돌려보니까 얘가 패턴을 읽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수식을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는 알고리즘이고 이게 모델이라는 거야. 무슨 모델이야? 저 데이터 1, 2, 3, 4, 1, 2, 3, 4를 입력했을 때 2, 4, 6, 8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델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지금 이제 간단한 거를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복잡할 거 아니야? 복잡한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모델이 만든다. 그치?
이걸 우리 지난담에서 만든 거 갖다 우리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우리 온도와 날씨와 그쵸? 방문객 수에 따라서 매출액이 얼마큼 달라질까 이런 거 구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 선형 회귀를 한다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우리가. 컴퓨터가 이런 걸 찾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결과인 값을 나오지만 얘는 결과인 값을 아니고 뭐를 만들어지냐면 이 데이터를 유형과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쵸? 처리할 수 있는 뭐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고리즘이 그쵸?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야. 롤이 만들어지는 거야. 수학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학식.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함수. 그쵸? 함수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x 값이 2일 때는 4가 되고 거꾸로 보면 3일 땐 6이 되고 4일 땐 8이 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지. 기계한테. 아시겠어요? 그쵸? 이게 바로 우리는 머신 러닝이라는 거야. 조금 감이 잡히세요? 그치? 감이 안 잡히는 학생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게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 우리가 빅데이터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우리 x라고 하는 값과 y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x를 갖다 우리는 입력 값이야. 그리고 출력하는 이 입력을 하면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집으면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7이 나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 이 원인에 대한 결과 레벨이 있는 거죠. 결과 값이 있는 거죠. 그죠? 결과 값이 있는 걸 갖다 우리는 그쵸?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y라고 하는 결과 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x라는 것을 우리는 y를 만들기 위한 원인 변수라고 그러고 x를 통해서 만들어진 y는 결과 변수라고 그러고 그치? x는 y를 만들기 위한 예측 변수라고 그러고 그치? 그 x 값에 따라서 그쵸? 결과를 만드는 반응 변수를 y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잖아. x는 우리 독립 변수잖아. 아시겠어요? y를 종속 변수라고 그랬죠. 우리 통계에서 말씀드렸죠? x는 입력으로 발생하는 거고 y는 출력으로 되는 거야. 이런 데이터를 주면 그치? 이렇게 이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면 이런 법칙,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이렇게 롤을 만들어. 모델을 만들어. 그거는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만들어. 얘를 보고서 이 수학식, 이 함수를 만드는 거야. 누가? 컴퓨터가 만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컴퓨터를 만들었지. 그치?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 클로바라 그러나요? 인공지능 스피커요. 클로바한테 이런 데이터로 해서 얘를 클로바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함수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클로바한테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3이고 2일 때는 5고 3일 때는 7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4일 때는 얼마야 클로바 그러면 클로바가 얘를 갖고 있다가 이 지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갖고 있다가 4일 때는 얼마야 그러면 9야 이렇게 말해 주겠죠. 10일 때는 얼마야 그러면 21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클로바한테 주면. 그럼 이건 뭐야?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가지고 있는 그쵸? 기계 학습이 된 그쵸? 기계 학습이 된 기계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변수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변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싱글 리니어 리그레션 회귀라고 그러잖아. 회귀 함수라고 그러잖아. 함수 단일 선형 회귀 함수.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1. 그래서 y는 fx는 2x 플러스 1.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쵸? 요런 기울기가 2이고 그쵸? y절편이 1인 그쵸? 선형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선형 함수죠? 아시겠어요? 이런 건 비선형 함수죠? y는 x의 제곱 이런 것들은 아시겠어요? 선형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입력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과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0과 2가 들어가면 10이 만들어지고 1과 3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15가 되고 2와 4를 넣으면 20이 되고 3과 5를 넣으면 25가 되는 그러한 룰이 뭐가 있을까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만들어 줄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여기 클로버한테다가 집어넣고 이런 함수를 클로버한테 일을 시켜놓고 야 클로버 4하고 6을 넣었을 때는 얼마야? 그렇게 물어보면 클로버가 이제 이런 지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요 수학식의 함수라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클로버한테 야 4하고 6을 4가 4개 사고 4가 4개 사고 그쵸? 배를 6개 사면 얼마 줘야 돼? 그러면 30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30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이게 하나가 아니고 x값이 하나가 아니고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되는 걸 갖다 우리 다중, 멀티플, 선형, 회귀 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와 같이 있을 때 fx는 2x1 더하기 플러스 3x2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집어넣으면 그쵸? 4, 2, 8 그치? 3, 6, 18 그치? 그러면 26 그래서 4 더하면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클로버한테 x값, y값 4가 4개 사고 배 4개 샀을 때 가격 얼마야? 30 그치? 3만 원이야. 그치? 4가 10개 사고 배 3개 샀을 땐 얼마야? 클로버 얼마? 그러면 얼마 줘야 돼? 그러면 클로버가 얼마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맞히겠지. 그러면 요거는 인공지능 AI,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는 AI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쵸? 좀 이해하셨어요? 그치? 조금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설명이 이렇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머신러닝이다. 아시겠어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치? 기계가 그거를 학습하게 해서 새로운 값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예측하게 하는 거. 그치?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놓아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결과의 룰을 찾고 그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그치? 새로운 값을 넣으면은 그걸 갖다 우리는 그치? 그걸 갖다 우리는 머신러닝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학습시키는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학습시키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훈련용 데이터.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 그쵸? 학습된 결과에 어떤 또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시험용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 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쵸? 빅데이터 분석할 때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시험용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값하고 얼마큼 그쵸? 유사한지를 보고서 그치? 그것이 유사하지 않은 계속 훈련 데이터를 갖다가 보충을 해오면서 훈련을 시켜서 유사할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그쵸? 머신러닝 모델링이라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 모델링. 그치? 이것도 머신러닝 모델을 찾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는 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야? 고양이야, 개야 이런 것은 단순하지 않죠. 고양이의 특징도 X1, X2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얼굴 모양이 어떻고, 그치? 귀 모양이 어떻고, 몸 길이가 어떻고, 꼬랑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치? 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변수가 엄청 많겠지? 그랬을 때 어떤 값이면 고양이야. 어떤 값이면 고양이고, 어떤 값이면 고양이야. 그래서 고양이는 이런 값이야 라고 하면 고양이에 관련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와 같이 모델을 만들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요 인공지능에다 집어넣고 야 이런 건데 이거는 뭐야? 그러면 그건 고양이야 이렇게 그쵸? 클로버가 가르쳐 주겠죠. 이거 클로버 우리나라 여러분 클로버 아세요? 날씨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하죠? 아시겠어요? 사람은 말을 하면 그쵸? 그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의 말을 갖다 알아들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가지고 자연어를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그것을 반응해 주잖아요. 그거 갖다 우리 챗봇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채팅 로봇이라는 거 있죠? 챗봇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러닝머니의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겠지. 어떤 사람들을 진료했어. 이 사람은 남자인데 65세거든요. 혈액형은 A형이고 몸무게가 62, 몸무게 62, 키가 168cm, 그죠? 혈압이 121, 80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체질량 지수를 재니까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100을 나누어서 자승을 한 거로 체중을 나눈 거죠. BMI,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거 어떻게 구해요? 체중에다가 그럼 체중 다음 학기 때 이거 해볼 거예요. 우리가 체질량 지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체중에다가 그죠? 키 있잖아. 신장 키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자승을 한 걸 나눠주면 체질량 지수가 구해지는 거고 18보다 체질량 지수가 그치? BMI가 18보다 작으면 이거는 저체중이고요. 그쵸? 저체중.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몸무게에다가 키에다가 100을 나눠서 그쵸? 자승한 다음에 나눠봐.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얼마 나오나 봐봐. 18 이하 나오면 이건 저체중이야. 아시겠어요? BMI가 우리 다음 학기 하는 건데 이거 18보다 크고 25보다 작으면 이거는 정상체중이야. 정상체중. 아시겠어요? BMI가 29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거는 과체중이야. 과체중. 그쵸? BMI가 그치? 30보다 크면 이거는 비만이야. 아시겠어요? 체질량 지수 아시죠? 체질량.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체질량 지수가 21.97인데 이 사람은 살아있어 지금. 살고 있어. 쭉 보니까 이 사람 3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자인데 77살이고 O형인데 그쵸? 체중이 80이고 165cm인데 그쵸? 그쵸? 과체중이야. 이 사람은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치? 이런 데이터가 쭉 엄청 많겠지.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하면 그치? 국민들 전체 60세 이상,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그쵸? 이거를 쭉 재면은 노인층이 1000만 명 되면 1000만 개가 이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의 데이터를 특징을 보면 그치? 어떤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혈액형이 어떻고 체중이 어떻고 신장이 어떻고 혈압이 어떤 사람들은 그치? 사망하고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한테 그쵸? 찾아내라고 할 수 있죠. 모델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원인 변수 그치? 생존 여부를 갖다 우리 레이블 결과 변수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보면은 이와 같이 수학식이 만들어진다. y는 f야. 좀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여기에서 찾으면 아까 우리 2x 플러스 1뭐 그랬잖아.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이렇게 x1, x2는 성별, 나이, 혈액형, 체중을 x1, x2, x3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각각의 그 웨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다가 웨이트를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웨이트 값을 준다고 그랬잖아. 어떤 건 웨이트 값을 많이 주고 어떤 값은 웨이트 값을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쵸? 퍼스트론하게 인공지능에다 보낸다고 그랬잖아. 그걸 계산해서 결과하고 얼마큼 근접하게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잖아. 그와 같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입실론이라고 하죠. 이거다. 입실론.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가중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수학식이 있는 거야. 이런 걸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야. 이걸 보고서. 요 가중치를 얼마씩. 그 가중치가 돼서 생존 여부를 맞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치? 그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요걸 갖다 입실론 로스야. L할 확률. 그래서 우리가 로스 펑션은 그쵸? 그 비용 함수 이걸 갖다가 로스 함수를 비용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비용 함수는 뭐예요?
거꾸로 하면 되잖아. 여기다 이렇게 넘겨서, 그쵸? 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치? 계속 에라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0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승을 해서, 자승을 한다는 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 번 훈련을 하면, 그치? 근접한 훈련의 요 시계, 요 웨이트 값들이, 요 웨이트의 값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웨이트가 이게 0.1, 0.5, 요게 웨이트가 3,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게 생존율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머신러닝에서 하는 건 뭐냐면 비용 함수를 최소로 하는 요 웨이트 값. 웨이트 값을 얼마로 하느냐. 이게 여기 1, 얘는 0, 얘는 그쵸? 5, 얘는 0.1, 얘는 0.2 이런 식으로 쭉 바꿔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그치 원하는 결과가 그랬을 때는 이 사람 죽은 거야. 이 사람은 생존한 거야. 이런 것들을 웨이트 값을 찾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이런 웨이트를 찾는 거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값들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이런 웨이트 값들을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그치? 이 웨이트 값이 Y 값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 웨이트 값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해법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웨이트를 찾아서 이런 내용들을 쭉, 그렇죠? 데이터 값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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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서 어떤 결과가 쭉 웨이트를 통해서 이 환자를 보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이쪽 사분면에 속하는 거야. 그럼 이 환자도 살아있을 확률이 큰 거죠. 그쵸? 응?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분리를 해서.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모델을 찾는 거야. 그럼 이건 사람이 찾나요? 그게 아니지. 컴퓨터한테 반복을 시켜가면서 이런 웨이트 값을 우리가 결정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식을 컴퓨터가 만들도록 컴퓨터한테 계속 반복적인 데이터를 주고서 계속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쵸? 아까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쉬우니까 사람이 그거를 만들었잖아. 회계식을. 그쵸? 그치만 이와 같이 복잡한 거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우리 이제 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분석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면은 이런 식이 촥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치? 이런 식을 갖다가, 그쵸? 의료 진단 로봇에다가 이 식을 줘가지고, 이런 사람은, 그쵸?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은 생존합니다. 예. 이런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쵸? 진단하는 로봇이 가르쳐 주겠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머신러닝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훈련시키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그치 모델이 있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의 레이블이 있는 거죠. 결과값이 있는 거죠. 고양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모양은 고양이야. 훈련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징들에 대한 벡터값 고양이에 대한 특징들을 쭉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럴 때는 고양이야 라고 하는 결과값, 목표 변수값, 결과값을 이렇게 줘.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측 모델이 아까 만들어지겠죠? 그럼 시험용 데이터셋을 놓고서 이런 경우는 뭐야?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개인가? 이렇게 못 맞힐 수도 있잖아. 그럼 계속해서 훈련용 데이터셋을 가지고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보여주면 그건 고양이다 라고 해서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개를 보여주면 그죠? 그건 고양이가 아니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 훈련용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셋은 무수히 많겠죠. 빅데이터 시대에 뭐 10,000건, 100,000건 엄청 많겠지. 그 10,000건. 우리가 이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그쵸? 10,000건이 있다 그래봐. 10,000건이. 그쵸? 10,000건이 있으면 이 10,000건 중에서 1,000건을 그쵸? 1,000건을 훈련용 데이터로 띄어서 훈련시키고 9,000건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띄어서 하고 나머지 1,000건은 그쵸? 시험용으로 띄어서 그치? 나머지 시험용으로 띄어가지고 예측 모델을 쓰는 거야.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 이것도 사람이 나눠? 아니에요. 여러분도 파이썬이나 R을 하면은
훈련용 데이터셋을 뽑아라 그러면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훈련용 데이터셋만 딱 만들어. 그쵸? 시험용 데이터셋을 뽑아라 그러면 훈련용 데이터셋에서 시험용 데이터셋 10%를 뽑으라 그러면 10%를 딱 뽑아. 아시겠어요? 다 프로그램이 해줄 거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비지도 학습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결과값인 레이블이 없다 그랬잖아. 그냥 데이터셋만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을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봐. 꼭 군집 분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류를 해서, 그쵸? 분류 모델을 만들어. 그리고 시험용 데이터셋으로 해서 그 시험용 데이터셋의 특징이 들어가면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봐. 그럼 그 군집에 대한 룰과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걸 갖다 우리는 원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되셨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머신러닝의 이제 모델링 과정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각각 훈련하는 방법과 시험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의 모델링 과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해서 그치 잘못되면 다시 데이터를 다시 보강해서 수정을 할까 다시 훈련을 시켜서 그치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 예측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근소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성과 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번 시간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잠깐 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